자, 자유민주TV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했던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통진당은 해산이 됐습니다마는 이른바 통진당의 잔존 세력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년 12월 19일 날 네. 우리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결국 해산시켰습니다. 네. 자, 그러면 통진당은 해산되었고 통진당 간판은 내려졌지만은 통진당이 가졌던 사상과 그들의 주의 주장을 네. 신봉하는 이 이른바 종북한 세력, 이 종북 세력은 아직 그대로 건재합니다. 네. 네, 쉽게 말하면 통진당 간판만 내렸을 뿐이지 통진당에서 활동하던 모든 세력들은 아무런 법적인 제재도 받지 않고 덩덩거리면서 더 네.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활보하고 있는 거죠. 전국의 아로가 적발된 거 하나뿐이었겠느냐, 뭐 20개 이상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보도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2, 제3의 아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심증은 가지만 정확한 이제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더 우리가 수사기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을 테니까 기다려 보고. 그럼 이 통진당 잔존 세력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통진당 간판만 내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헌법재판소의 통진당이 위헌정당을 했으면은 이 통진당을 구성했던 이 핵심 세력, 최소한도 핵심 세력들, 당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법적인 제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 법치국가니까 법의 그 태비에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상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의하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되는 겁니다. 네. 따라서 통진당 구성원들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가입제를 적용해서 최소한도 모든 당원을 다 사법처리하기는 힘들겠지만 핵심 당직자들하고 그 다음에 통진당에서 배출한 국회의원들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사법처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통진당을 해산한 그러한 그 헌법재판소의 취재, 걸맞는 일이다. 그렇죠. 네. 걸맞는 일인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왜 안 됩니까? 자, 제가 이런 우리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열심히 통진당의 반국단체성에 대해서 지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를 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이 열심히 자료를 수집하고 범죄 사실을 뽑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2차적으로 검찰이 있습니다. 네. 검찰이 수사지휘를 해서 이걸 가지고 소위 그 기소를 해야 됩니다. 네. 재판을 해달라고 사법부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수사기관하고 검찰하고 그다음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까지 가지도 못하고 검찰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수사지휘를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네. 막혀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그 통진당 잔당 세력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그 국가보안법 제11조가 있습니다. 이 네. 11조는 뭐냐면 특수직무유기죄입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특수직무유기. 예, 네. 죄라는 게 있는데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유기보다 더 무서운 죄죠. 왜? 네. 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음을 정보수사 당국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사 당국자가 수사를 제대로 안 안 했다. 할 때 네. 특수직무유기죄를 적용하는 겁니다. 특수직무유기. 그게 국가보안법 11조입니다. 사실상 지금 대한민국 안보수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국가보안법 11조에 지금 유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촉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경찰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부 의견은 검찰에서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검찰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실제로는 이 검찰에서 기소를 해가지고 그 공소유지를 해도 사법부가 상당히 거기서 또 네. 무죄 때리는 거나 아니면 뭐 집행이나 솜방망이 판결을 해서도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사법까지 가지도 않고 검찰에 박혀 있다는 것은 우리 검찰 당국자들이 좀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을 해산한 헌법적 결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알시고 이들 세력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법미비가 아닙니다. 법 있는데도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헌법적 명령에 우리 수사기관이 거부하는 겁니다. 특히 검찰 좀 봐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 자유민주연구원이 참가한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소원 국민운동본부. 네, 헌법수호, 수호. 헌법수호. 국민운동. 헌법을 지키자는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이게 이제 작년에 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자고 우리 자유민주당이 전체 무려 300여 단체가 모여가지고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었는데 통진당이 해산되니까 이제 이 통진당 해산 국민운동본부를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로 재탄생을 시킨 겁니다. 현재 이거 상임위원장으로 이 고용주 변호사님이 맡고 있고 국가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공동위원장으로 좀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자유민주군이 주관이 돼서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법정의 실현 국민가입센터를 두려고 합니다. 8월달에도 발표를 시켜서 문제 판사 감시단. 그렇죠. 문제 판사 감시단, 문제 변호사 감시단, 그리고 문제 검사 판사단. 그 법조 3륜을 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문제 판사하고 문제 변호사만 감시하려고 했는데 통진당 후속 수사라든지 일련의 국가보안법 수사에 대한 이 검찰의 지위가 너무 미적거리다는 많은 의견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문제 검사 감시단도 만들어야 된다.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 산하에다가 3개 감시단을 두고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A라는 사건의 판결이 나오면 직접 우리 모니터링 요원이 직접 그 사건 재판 때 직접 공판에 참여를 해서 다 어떤 편파적인 공판일을 하는지 판사가 또 변호사가 얼마나 공판을 방해하고 수사 방해하는지 등을 낱낱이 기록하고 판결이 나오면 이 판결의 문제점이 뭔지 더 나가서 이 판결을 내린 그 판사가 과거에는 이런 공안 사건 때 중요한 국가 안보 관련 사건 때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지를 다 조사해가지고 기록을 쭉 한번 보자는 얘기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것들이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 하면 이 판사는 소위 그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기 때문에 헌법 틀 내에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공안 사건을 보게 되면 분명히 헌법적 가치를 해하고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영장을 기각하는 이 비일비재합니다. 일부 사건을 보면. 그러면 재판장이 헌법과 양심을 들먹이는데 양심은 그렇다 치고 헌법적 법을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법을 안 지키는 판사는 어떻게 것이냐. 사실 헌법은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탄핵 쉬운 게 아닙니다. 판사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 세력이 건전한 소위 그 감시 세력을 두어가지고 이러한 일부 잘못된 판사들 물론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열심히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면서 수사 서류를 검토하고 재판 서류를 검토하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일부 판사입니다. 일부 극소수 판사들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분의 판결이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분을 막지할 수가 없거든요. 자,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그래도 문제는 역시 예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판 따라다녀야지 검토해야지 그러면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일 문제가 이제 모든 운동을 할 때 역시 예산 문제가 돈 문제가 제일 크죠. 현실적 제약입니다. 지금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라든지 또는 그 저희 자유민주연구원도 예산 운영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그 통로를 통해서 지금 펀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펀딩이 제대로 안 되면 대국민 펀딩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서가지고 광고를 내서 정식으로 이 현행법에 따라서 그 펀딩하는 절차와 규정을 지키면서 펀딩을 해서 그 모니터 요원을 선발을 하고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매 분기마다 백서를 발간할 것입니다. 또 매 사안마다 기자회견을 발족해서 문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사법부를 우리가 견제하지 않는 한 정말 사법정의 실현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사법부, 사법정의라는 이름하에 자행되고 있는 헌법 파괴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수단은 요새 그 펀딩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펀딩에 대한 좀 법적인 그 절차와 내용을 좀 저희가 좀 연구를 해서 이제 안 되면 국민한테 호소해서 이런 사업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그 안에 어떤 독재가라든지 어떤 경제단체에서 또는 기업에서 저희를 많이 지원해주면 더 뭐 국민에게 손을
벌릴 필요가 없고요. 네. 역시 역시 네. 같습니다. 역시 재정난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 배나 TV에서도 이 펀딩 결과 아주 좀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배나 TV도 같이 펀딩 작업에 네. 참여를 하시죠. 배나 펀딩. 그럴까요? 네, 아예 펀딩, 네. 자유민주 펀딩을 만들어 가지고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저희도 우리가 재정난 이거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합니다. 네. 같이 한번 참여를 할까요? 네. 자, 반국가 단체 말씀하셨는데 반국가 단체와 이적 단체의 차이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국가보안법 그 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국가보안법 3조에 2조에 반국단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3조에 구성 가입자가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이 반국가단체는 국가에 반하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 법률 용어는 그 법 그 내용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첫째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결사체로서 네. 지휘 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가 바로 반국가단체입니다. 네. 자, 북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한반도 유일한 합법 정부는 대한민국인데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란 정부를 정부를 참칭하고 있습니다. 그 오화죠. 네. 하고 있거나 또는 오화. 북한은 국가변란은 뭐냐면 현 정부를 폭로로 뒤집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네. 이 국가변란의 내용이거든요. 자, 북한은 노동당 교육에 나와 있지만 남한을 민족해방, 민주생명 전략으로 남한을 해방시켜서 전한반도를 네. 공산하겠다는 대한민국을 변란하겠다는 네.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딱 해당됩니다. 두 번째, 그렇습니다. 국내 결사체를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지휘통솔자체 수령이 있고 뭐 국방위원장, 김정은을 정점으로 위원장이 하는, 있고 밑에 네. 뭐 부위원장이 있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야말로 바로 이 국가보안법 7조 3항에 나와 있는 2조에 나와 있는 2와 3조에 나와 있는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제가 바로 국가보안법 2조에 정의가 되고 3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적 단체. 네. 네.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이 반국가단체는요, 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에는 북한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네. 그런가요? 그러면 왜 북한이 반국가단체냐? 네. 이 국가보안법 2조하고 3조를 해석할 때 판결문 속에서 네. 판례로서 대법원이 이 반국가단체 해당되는 단체를 지금 판결 내왔는데 북한뿐만 아니라 지금 한 20여 개 단체가 네. 반국가단체로 지금 대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적단체는 7조 3항에 나와 있죠. 네. 이적단체는 뭐냐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네. 고무,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네.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반국가단체, 그럼 북한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네. 북한을 고무, 찬양, 선전, 동조하는 단체나 또는 국가 변란, 사회정경을 획득하는 단체, 예를 들면 이런 단체가 이적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이적단체하고 반국가단체는 다르죠. 근데 반국가단체가 훨씬 큰 개념이죠. 광범위하고 큰 개념이네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을 북한식 주체 사유지를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그랬거든요. 네. 바로 이 반국가단체입니다. 반국가 단체. 네. 이 국가보안법 2조에 정의가 나와 있고 3조에는 이 반국단체 구성가입에 해당이 되는 네. 거죠. 근데 국가보안법 7조 3항이 나온 이득단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을 이롭게 한다고 말만 하는데 그 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 개념이고 네. 법률용어로서 네. 국가보안법 이 조문상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가 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수사관들도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 못하신 분도 있어요. 예. 결국 이제 통진당 잔당 세력에 대한 문제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거는 어떤 식당이 말하자면은 불량식품을 판다고 그래서 폐유세 명령을 받고 완전히 뭐 문 닫아라, 주인도 구속해야 된다 이랬는데 간판만 내렸다 뿐이지 거기 뭐 종업원들이라든가 주방장은 그대로 남아서 똑같은 음식을 아직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 장 박사님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또 우리 그 대한민국의 법치 이제 이 법의 미비 사항인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로 판결을 받아도 네. 지금 단체만 없어질 뿐 거의 구성원들은 별 불이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해산을 못 시켜요. 이게 단체 구성원은 네. 이제 사부처를 할 수 있어요. 네. 반국단체 구성 가입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자기들 삽질하는데 네. 간판을 못 내린다 이게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유사단체를 만든다 해도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유사단체는 고소하고 지금 조국통일 범민정연합 범민련은 이미 세 차례 걸쳐서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이 난데도 불구하고 네. 아직도 범민련 간판이 붙어 있어요. 왜? 우리 법에는 그 단체 구성원만 처벌하게 돼 있지 네. 단체 자체를 폐쇄하는 해체시키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민정군하고 지난 올 초에 그 신재철 의원실에서 네. 이 국회 정치 토론을 해서 이거 범죄단체 해산법, 네. 범죄단체 해산법을 제정해서 그 예를 들면 조폭단체라든지 폭력단체 같은 단체, 또 방과단체, 이적단체 같이 확정 판결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을 상정을 해놨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의안조차 지금 토론도 못하고 있어요. 토의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야, 이게 이제 앞으로 국회법 선진화 조항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빨리 이게 선진화 조항 개정해서 저건 완전히 위법한 조항입니다. 개정해서 정당한 법률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일일이 국회의원들한테 설문지를 보내가지고 과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이걸 갖다가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하는 지표로 삼으려고 하는. 아예 공개 자료를 한번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좀 그걸 좀 준비를 좀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수호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에 많은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자유민정군도 많이 청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